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소폭이지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수가 크게 밀렸던 구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700포인트를 이탈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하고 LG화학 이 두 종목의 낙폭이 조금은 돋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면 또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쪽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모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까지도 4%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네요. 반대로 오늘은 게임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21%, 펄어비스는 또 7%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내에서는 카카오 그룹주가 주도를 했었다면 코스닥 내에서는 게임주가 주도를 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약 5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11월이 시작된 지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거래일 만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10월달에도 많은 매수세가 있었죠. 그렇지만 매수 강도가 조금 더 세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조금은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6만원이 깨졌죠. 그렇지만 외국인은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간만 9거래일 만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조그만 낙폭이 나왔었던 삼성 SDI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모처럼 연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카카오뱅크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많다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매수세가 100억 정도?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는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비교적 매수 규모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더 크게 튀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있는지 이 점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졌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NC소프트,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이 0.9% 하락이 나왔고 또 이걸 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1.5%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동시에 거의 30분 만에 지수가 크게 밀리게 되었고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조금은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0.4% 하락이 나왔고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1선하고 121선 여기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또 다우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200일선에서 맞고 내려왔었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왜 어제 미국 시장이 오전장과 다르게 30분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드리면 어제 미국 노동시장의 9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시장의 예상치는 980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070만 명이 나오면서 이게 내일 새벽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FMC에서 연준에서 공격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녹아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탄탄한 고용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나스닥은 0.9% 가까운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동안 상승폭에 비해서는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모두 마찬가지로 크게 빠졌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FMCA 거의 99% 0.75%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것보다는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이고 과연 파월의 입에서 연준의 피봇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보면 일본 니케이는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상위지수는 0.9%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우리 영해로 미사일 발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또 국내에서도 대응 사격을 함에 따라서 약간은 시장의 불안함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첫 번째로 핵실험도 있었고 또 개성공단에 있었던 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항상 북한발 리스크는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그 점을 늘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는 것은 단발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중에 이렇게 한 번씩 도발에 의한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크게 동요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 관련주들의 주가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워낙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의 상승이 정말 돋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카카오뱅크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고 이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 측에서도 중저 신용자 대출,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오랜만에 상승 흐름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뱅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8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17%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은 수급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I를 한번 보세요. 오늘 현재 5%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동안 수익을 봤던 주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구간에 매수했던 주체들이 지금 다 수익 구간일 것이고 이렇게 카카오뱅크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정말 오늘만의 이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수급 이동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5%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강했었던 LG화학도 현재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17%, 카카오페이는 9%, 카카오도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량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처럼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한정된 통화량 안에서 수급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트리거가 되어서 어쩌면 카카오 그룹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내다보시고요.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삼성 SDI하고 LG화학 이쪽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을 봤을 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끝났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뒤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면 카카오페이는 3분기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사업 분야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카카오뱅크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봤다면 카카오페이는 소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 카카오페이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카카오페이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
4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 그룹주를 수급이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재료와 모멘텀보다는 수급의 변화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잖아요. 물론 업황은 좋지 못하죠.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 재료와 모멘텀보다는 단지 수급의 변화,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카카오 그룹주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의 상승을 내다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달에 방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난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다시 또 방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어제 선제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 세아특수강,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매수가 몰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방한 예정이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다음 달에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계속 기대감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FMCA하고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제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의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또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나쁠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몇 가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